안녕하세요. 황성재입니다. VR 공간 연구 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계셨나요? 우리 2주만 온라인 수업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죠? 지금까지 나온 공지만 해도 5주차까지 하는 걸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뭐 분위기 봐서는 한 학기 내내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준비를 할 때 가능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오늘 3주차부터 요 VR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고, 그죠? 그렇게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써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조금 답답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연구실에 들러서 같이 써보고 뭐 여러가지 실험해보는 걸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뭐 방학이 끝나고 나서라도 한번 하거나 아니면 2학기 때 수업에도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꼭 한번 써보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설명하는 김에 요 그 HTC VR 기기 요게 HMD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컨트롤러 그래서 눌러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버튼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트랙패드 그 다음에 좌우 상하 누를 수 있고 뭐 각종 버튼 그 다음에 나가는 버튼 등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디텍터예요. 그래서 디텍터가 요 VR 쪽으로 이렇게 신호를 쏴서 얘가 어디 있는지 체크하는 거거든요. 어디 있는지 어느 방향인지 그 다음에 컨트롤러도 마찬가지로 어느 방향인지 어디로 쏘고 있는지 등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디텍터 2개 그 다음에 컨트롤러 2개 그 다음에 HMD 1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써봅시다. 그래서 그 이제 학기 말에 뭐 요거 HTC 바이브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렌더링도 걸어서 결과물도 뽑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여러분들이 기기가 없고 그 다음에 뭐 기기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렌더링을 건 다음에 그 렌더링 결과물을 건축주한테 보여주고 설득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설득에 사용할 때는 결국은 건축주가 저걸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결국은 이 핸드폰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핸드폰에다가 그 바로 VR로 만들어 갖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난번 숙제 내준 거 그 다들 해 보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녹화를 걸면서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지난번 숙제 내준 거에 이 스트릿 뷰 있잖아요. 그죠? 스트릿 뷰에서 여러분들이 요 방 사진을 한번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방을 이렇게 돌려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방을 이제 그 VR 모드로 바꾸게 되면 그죠? 바로 VR에서 착용하고 볼 수 있잖아요. 여기 버튼 보시면 이제 여기 VR 버튼 있잖아요. 누르면은 이렇게 VR 모드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는 방향으로 요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드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보통 다이소 같은 데서 파는 요 카드보드 VR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하시고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요 뚜껑 닫은 다음에 뚜껑을 닫은 다음에 요걸 이렇게 끼고 이렇게 보면은 VR 공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방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건축주한테 이걸 보여줄 때도 이런 방식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업에서 이제 결과물을 요 휴대폰에 넣어서 사용하는 이제 카드보드 VR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고 이 원리가 뭔지 등에 대해서 오늘 수업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요 화면에 자 PPT 잠깐 보시죠. 그래서 VR 공간 연구 3주차 수업인데요. VR 공간 연구 수업인데 오늘은 이제 VR 이미지 저장하는 방법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VR 이미지 결국은 지난주에 만들어 놨던 JPG 하나가 나오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놈을 화면상에서 이렇게 손으로 돌려가면서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VR 기기에 껴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볼 때마다 이게 화면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VR 모드에서 나가면 그냥 이렇게 해서 보는 방향으로도 이렇게 돌려가면서도 볼 수 있잖아요, 돌려가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의 이용에 관한 이야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보셨던 이게 카드보드 VR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구글에서 이제 뭐 요 데이터들을 전부 다 공짜로 배포를 해요. 그래서 그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갑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게 이 JPG 파일이 결국 어떻게 이용될 것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JPG 파일이 결국 우리 JPG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되면 그 JPG 파일은 박스 형태로 저장이 되죠, 그죠? 2D 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요놈을 우리가 이제 속에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바깥에 어떤 스피어, 그러니까 구형의 형태를 만들어 두고 필요한 곳을 이렇게 바라보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돌려가면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게 말아서 요걸 구형화 시켜주는데, 요 네모 박스를 이렇게 구에다가 말게 되면 결국은 요 지점이랑 요 지점이랑 만나게 되잖아요. 요 지점이랑 요 지점이랑. 그러면서 요게 확 줄어들죠, 그죠? 그 다음 여기도 줄어들어서 결국은 요 밑에 있는 선은 한 지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죠? 극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큰 JPG 파일을 여기 구에다가 말게 됨으로써 사실은 여기에 낭비가 엄청나게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낭비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요 낭비되는 부분들이 너무 아깝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점이 한 점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조금 데이터가 아깝고, 그 다음에 여기 극지방에 사용되는 이만큼 많은 데이터가 결국은 여기에 쫙 몰려서, 그 다음에 이 밑에도 이제 몰리겠죠. 그렇게 몰려서 중요하지 않은 곳에 데이터의 많은 부분이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VR을 하게 되면 결국 사람들이 보는 게 이게 그 극지방, 그러니까 위아래로 우리가 VR을 그렇게 많이 보지를 않거든요. 실제로는 VR에서는 거의 수평면만, 거의 옆쪽으로만 이렇게 보지 아래 위로는 거의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행동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아깝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낭비된다 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개선을 한 방식이 큐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큐브를 여기다가 매핑을 해서, 그죠? 큐브 맵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레트롱에서 큐브 맵으로 이렇게 진화하는, 혹은 더 후에 나온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6개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정사각형 이미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이미지를 여기다가 갖다 말아요. 그러면 요 2개가 극지방으로 가는데 요거 하나가 일로 가게 되고요, 요거 하나가 일로 가죠, 그죠? 그럼 나머지들은 이렇게 내면으로 말리겠죠, 그죠? 저 뒤쪽까지. 그래서 이제 요런 방식이 큐브 맵이다, 큐브 맵이라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존에 있던 방식이 레트롱 방식입니다. 그래서 레티튜드, 롱기튜드 2개를 합쳐놓은 말인데 경도 위도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를 이제 할 때 이렇게 뭐 레티튜드, 롱기튜드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레트롱 방식이 요거, 그 다음에 큐브 맵 방식이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이론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큐브 맵 방식이 훨씬 더 우월한 방식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V-Ray 만드는 애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써보면 V-Ray로 렌더링 걸은 결과물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큐브 맵으로 해놓은 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JPG 파일로 우리가 저장을 하다 보면 JPG가 의뢰히 압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압축을 안 한 뭐 PNG라든지 TGA,
그 다음에 TIF 방식들을 사용하면은 좀 낫긴 하다고는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JPG를 쓰게 되거든요. 그럼 JPG를 쓰면 압축한 것 때문에 이 경계면이 되는 선들의 이 양쪽의 이미지에 침범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만 말하자면 여기에 이 극지방 혹은 이 연결되는 스티치 점들, 그죠? 이렇게 짜깁기한 부분들이 결점이 생겨요. 그래서 한마디로 VR을 끼고 이걸 이렇게 돌려보면 그 연결선들이 이렇게 막 보여서 가차티가 팍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JPG를 사용하더라도 압축을 전혀 하지 않거나 혹은 무압축 방식의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연결 지점이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면 큐브맵 방식은 굉장히 좋은 방식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큐브맵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그 결절점이 오류, 그 다음에 문제점들이 조금 보여요. 그런데 위쪽, 그러니까 극지방의 그 데이터를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고요. V-Ray에서는 뭐 기존의 저작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V-Ray에서는 어찌됐건 큐브맵을 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VR 뭐 360도 스피어 영상이라고 하면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대중적인 방식이다. 대중적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질이 좋다. 그래서 질 좋은 방식이 이런 방식이다. 그래서 큐브맵 방식과 레트롱 방식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이제 그 큐브맵 방식으로 만드세요, 뭐 레트롱 방식으로 만드세요 라고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레트롱 방식이 대중적인 방식이고, 그죠? 대중적인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 JPG 파일을 그냥 지구처럼 말았다. 그 다음에 큐브맵 방식은 박스 정사각형을 6개를 만들어서 한 점에다가 이렇게 대응을 시켰다. 그래서 6개를 이렇게 딱딱딱 잘 붙였다. 그런 방식이고, 이제 퀄리티는 좋다. 그런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리는 덜 되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예제 파일을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가서 V-Ray에서 이제 그 뭐 저장한 방식들인데 3DMax에서 잠깐 볼까요? 여기 이제 뭐 돌아다니는 파일들을 이렇게 3D 요렇게 생긴 방이에요. 그래서 이 방 속에서 들어가서 렌더링을 360도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전방향으로 렌더링을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방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대략 이제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을 렌더링을 제가 360도로 걸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보면 지금 이제 요 방에서 그죠? 전면을 바라보면 요쪽, 그 다음에 후면을 바라보면 요쪽, 그 다음에 천장, 바닥, 그 다음에 측면 양쪽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파일에 전, 후, 그 다음에 상, 하, 그 다음에 이건 뭐 좌우 이쯤 되겠죠. 이 좌우가 바뀔 수는 있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 데이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또 똑같이 전, 후, 상, 하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왼쪽 눈에 들어가면 요건 오른쪽 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카메라로 여기를 이렇게 바라본 거 지금 카메라 보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렌더링을 걸은 건데 여기서 내가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양 안에 양쪽 눈의 눈 거리가 표준적으로 65mm 정도 되죠. 64mm. 그래서 카메라를 두 개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요거를 렌더링을 걸은 거예요. 그러면 요 렌더링 걸은 거에 대해서 이제 눈의 양쪽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점이 약간 다르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이걸 양쪽 눈에다가 따로 넣어주면 두 개의 차이에 의해서 입체감이 생겨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물체와 멀리 있는 물체의 그 시점의 차이, 미묘한 차이들을 눈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체감이 생기면서 스테레오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노, 요게 하나만 있으면 모노 데이터, 그죠? 그 이어폰도 우리가 두 개를 들으면 스테레오고 한 개 들으면 모노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 시각 정보도 두 개가 들어있으면 스테레오그래피고요. 그 다음에 한 개 있으면 모노그래피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V-Ray 큐브 맵으로 렌더링을 걸었는데 스테레오다. 그래서 스테레오로 걸었고요. 그래서 스테레오로 걸어서 상하로 두 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를 JPG 파일을 왼쪽 오른쪽으로 다 저장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상하로 저장했다고 탑 바럼 해서 TB로 이렇게 명명을 이제 사람들이 보통 합니다. 그 다음 V-Ray에서 제공하는 예제 파일인데 이것도 이제 엄청난 고퀄리티로 렌더링을 걸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요것도 전, 후, 상하, 좌우 이렇게 렌더링이 걸린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 여기가 쫙 잘리고요. 이게 왼쪽 눈이면 이거는 오른쪽 눈 이렇게 해서 전후, 좌우, 전후, 상하, 좌우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뭐 내가 이제 이걸 갖다가 전부 다 합성할 필요는 없고 결국은 V-Ray에서 렌더링 걸면서 난 스테레오로 걸 거야, VR로 걸 거야, 큐브 맵으로 걸 거야 라고 명령을 주면 결국 이런 파일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V-Ray 큐브 맵이고 LR로 스테레오로 렌더링이 걸렸다 하면 이 파일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파일로 넘어가서 또 봅시다. 요거는 레트롱이죠. 그죠?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요거 봤었던 요거 있죠. 요 놈이 레트롱인데 여기서 요렇게 그래서 결국 JPG 파일의 결과물은 요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바라봤죠. 우리가 앞을 요렇게 카메라를 서서 여기서 보시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라보는 방식이 여기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좌측 바라보고 그 다음에 측면 바라보고 상하까지 바라보고 그 다음에 여기 거의 뒷면까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요 지점이랑 요 지점을 스티치해서 이렇게 또르륵 말면 이렇게 원통처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레트롱 방식이고요. 결국은 요 상에 있는 요 지점과 이 지점과 이 지점들이 결국은 이제 뭐 다 붙는 건 아니겠네요. 그죠? 다 붙는 건 아니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결국은 요 극지점과 요 극지점은 하나의 점으로 붙어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여기서 엄청나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사람들은 정작 여기만 관심이 있는데 여기는 정작 되게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트롱 방식이 조금 낭비가 심하다. 그렇지만 문제는 사람들한테 대중화돼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부분들이 이게 레트롱은 그냥 파일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떤 파일인지 감이 오잖아요. 그죠? JPG 파일의 특성처럼. 그래서 뭔지 알아먹기 쉽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대세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낭비가 심하더라도. 결국은 직관적이고 편한 게 최고 아니겠어요? 그죠? 컴퓨터가 고생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요런 방식들이 많이 사용돼서 레트롱 방식이고, 레트롱 방식에도 마찬가지로 레프트, 라이트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테레오 그래피를 만드는데 여기 이걸 반으로 딱 자른 다음에 요게 왼쪽 눈이 보고 이게 오른쪽 눈이 보는 거라면 역시 이것도 스테레오 그래피가 되겠죠. 그래서 LR로 스테레오 그래피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거를 이제 파일 크기가 가로로 뭐 가로 해상도 얼마까지 이렇게 한정 짓는 소프트웨어들이나 메모리 문제 때문에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상하로 배치를 하면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넣을 수 있잖아요. 정사각형. 그래서 TB로 해서 이게 레프트고 라이트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가 360도 스피어고 이게 하나가 360도 스피어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결국은 2D 이미지로 싹 다 저장을 하고 나면 요놈들이 이제 VR 기기에 들어가서 구에다가 팍 싸진 다음에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JPG로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휴대폰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소프트웨어 써야 되는지, 그거는 후반부에서 지금 또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서 잠깐 멈추도록 할게요. 예제 파일 보고 어떻게 쓰는지 조금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2부로 왔어요. 그래서 먼저 가봐야 될 사이트가 우리가 이제 V-Ray에서 그 3D Max나 아니면 스케치업에서 렌더링, 그 모델링 한 것들, 우리가 디자인한 것들을 VR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렌더링을 걸죠. 그러면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제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오스 그룹 회사에서 만들어낸 이제 랩스죠. 어떤 실험하는 그런 공간들인데 여기서 추천하는 이제 그 VR 앱이
아이리스 스코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잠깐 얘가 나와요. Nichols from Chaos Group Labs, and I want to talk to you about a tool from the guys at irisvr.com. 그래서 먼저 irisvr.com 가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시고 구글 카드보드라는 게 요거예요. 그죠? 아, 요것도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야겠네요. First thing you want to do is you want to go and create yourself an account, which I've already done here. So I'm already logged in, so I'm going to go in here and 로그인 하시고요. 스코프 라이브러리 가신 다음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파노라마 렌더링 한 것들을 여기다가 올리면 그죠? 그죠? 렌더링 걸은 V-Ray에서 렌더링 걸은 결과물을 올리면 이렇게 바로 올라가요. Third one over here, and hit the upload button. Once those are uploaded, it will start to process the images that you've added. 그래서 업로드가 되고 나면 자기가 이제 뭔가 프로세스를 하죠. Those images are now being processed, and you can preview them if you like. You just click on this. 여기서 프리뷰 할 수 있고 저 웹상에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 있고요. 360도가 다 들어갔죠, 그죠? 그 렌더링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렌더링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거 알 수 있고 초고해 상도인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PC상에서 혹은 웹상에서 업로드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내 휴대폰에서 실제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앱스토어에서 아이리스 스코프를 설치를 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치를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업로드한 내용들을 자기 컴퓨터에다가 다시 다운로드를 합니다. 웹상에서. 다 되고 나면 바로 자기 이제 카드보드에다가 넣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가로로 시키면 가로로 돌리면 이렇게 봐가면서 원하는 곳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요 주소는 남겨 드릴 테니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주소는 케이오스 그룹의 블로그 Tools to view your stereo cube maps in VR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링크를 남겨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여기서 예제 파일을 미리 다운 받아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요게 그 예제 파일로 되어 있는 건데 큐브 맵으로 렌더링 건 것 중에 거의 뭐 최고 퀄리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이고 그 다음에 뒤고 위아래 그 다음에 좌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나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좌측으로 쭉 들어가서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하면은 요 정도까지 지금 뭐 120% 확대했는데 저 멀리 있는 책들까지 막 보이죠, 그죠? 그래서 한 장 한 장의 이미지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이렇게 좋은 것들을 다시 붙여서 이렇게 6장의 VR도 만들어 놨으니까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 뭐 이렇게 해상도랑 픽셀의 개수도 지금 보면은 가로로 8174 해상도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지금 이제 화면으로 녹화하고 있으니까 같이 띄워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여기 이제 휴대폰에 여기서 말하는 아이리스 VR을 설치를 하고요. 예제 파일을 하나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제 바로 카드보드에다가 집어넣으라고 나오죠. 그러면 카드보드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가로로 이게 이제 돌죠, 그죠? 이렇게 가로로 돌면 자동으로 이게 모드가 바뀝니다. 그래서 모드가 바뀌면 VR 모드로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넣고 위를 바라보면 위쪽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 아래를 바라보면 아래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VR에 한번 끼우고 볼게요.
카드보드에다가 끼우고 얘를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이게 스테레오 그래픽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체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버튼들이 이렇게 있고요. 위쪽도 있고 아래쪽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봤고요. 결국은 요 큐브 맵으로 렌더링 건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된다는 것들을 이제 된다고 지금 확인이 되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웹사이트 가보니까 지금 뭐 잠시 웹사이트가 문제가 있는지 아무튼 파일 업로드는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잠깐 접어두고 그래서 최고 퀄리티의 렌더링은 요렇게 걸면 되고 이걸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사이트가 정상화되면은 업로드까지 된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렌더링 걸었던 이제 그 구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방 사진 찍었던 거 있죠. 그거는 스트리트 뷰에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안드로이드나 그 다음 안드로이드나 이제 아이폰 둘 다 카드보드라는 앱이 있어요. 그거 설치하면은 대부분 다 그 만든 것들은 다 동작을 해요. 동작을 하는데 그죠? 이렇게 아이폰에서도 동작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동작을 하는데 지금 요 폰이 뭐 노트 10인데 이게 카드보드가 동작을 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스트리트 뷰 가지고 이제 실험적으로 수업을 설명을 하면 제가 아까 렌더링 걸은 것들이 지금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져오냐면 여기서 그 스트리트 뷰에서 카메라 누른 다음에 맨 밑에 거 눌러서 360도 파노라마 사진 찍기 눌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하나 위에 360도 파노라마 사진 가져오기 누르시면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SD카드나 뭐 이렇게 사진 폴더 안에다가 이걸 미리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스테레오그래피는 안 되고요. 지금 해보면 모노그래피 중에 그 레트롱 방식 있죠. 그걸 가져오면 한 개를 가져오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져와서 보면 요 놈이 이렇게 제대로 들어온 걸 알 수 있고요. 요 놈도 이렇게 돌려보면 360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거를 레트롱 방식으로 모노로 렌더링을 한 다음에 요 놈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놈을 옆으로 해서 VR 모드로 바꾸게 되면 지금 뭐 잘 안되네. 여기서 VR 버튼 있죠. 이 VR 버튼 누르게 되면 VR 모드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요걸 다시 카드보드 VR에다가 넣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바라보면 이것도 VR로 지금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의 결론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큐브 맵과 그 다음에 레트롱 방식 두 가지의 큰 그 VR 저장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장 방식 중에도 스테레오, 그러니까 양 안에 다른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스테레오 그래피 방식이 있고 모노 방식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모노 방식은 이제 뭐 이미지가 하나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스테레오 방식은 왼쪽, 오른쪽 눈의 데이터를 양쪽으로 넣어주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위로 넣어주는 방식이 있다. TB, 탑 앤 바럼,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방식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테레오 그래피 혹은 VR을 전부 다 JPG 또는 PNG 뭐 등등의 파일에 저장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구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이해가 잘 됐어요? 뭐 일단은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JPG 만드는 것들은 이미 알아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맥스에서 이렇게 작업한 것들을 V-Ray로 렌더링 걸어갖고 결국은 JPG로 저장하면 되고요. JPG로 저장한 걸 이용하는 방식도 지금 한번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까지만 오늘은 이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걸 뭐 어떻게 렌더링을 거는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은 뭐가 있는지 뭐 여러가지 뭐가 많아요. 그래서 차차 이제 설명을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양안에 뭐 거리나 뭐 이런 것들 있죠. IOD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더 지나면서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은 결국 결론 모든 VR 데이터 혹은 우리가 보는 이제 동영상이 되기 전에 어떤 스틸 이미지, 정지되어 있는 JPG 이미지는 그냥 JPG로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팍 싸는 거다. 그 다음에 그 싸는 방식이 이렇게 감싸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장 한 장 붙이는 방식이 있다. 요 정도가 이제 오늘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는 기본적인 정보는 거기까지고요.
우리 이제 수업을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수행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행은 오늘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 뭔가 지금 VR 데이터를 제작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작할 수 없으니까 그 이제 여기 방금 보여드렸던 큐브 맵 방식, 그 다음에 레트롱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제 사이트에 가서 예제들을 한번 전부 다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큐브맵 방식이든 레트롱 방식이든 다 좋으니까 그거를 이제 휴대폰에서 이렇게 돌려갖고 요렇게 되는 것들 있죠. 요 모드로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해서 요거를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요. 저한테 여러 장 캡처를 해갖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과제란에다가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나는 요런 예제 파일을 요렇게 휴대폰에서 봤고요. 요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동영상으로 지금 찍어서 저한테 보낼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뭐 화면을 동영상으로 캡처해도 되겠지만 용량이 너무 쓸데없이 많으니까 요렇게 해갖고 뭐 전원 버튼이랑 그 볼륨 다운 버튼 누르면 이렇게 캡처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캡처하고 이렇게 캡처하고 이렇게 한 서너 개 정도 캡처하시면 내가 지금 VR로 실제로 이걸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더 저기 요런 기기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다이소 가면 이게 한 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들도 뭐 사진 찍어서 인증샷 같은 거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내가 이제 교수님이 설명해 준 것들을 잘 실제로 적용을 해서 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그 파일들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여러 그 수업에서 과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되게 부담스럽죠. 근데 뭐 요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아이리스 VR 앱 설치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구경하고 그거들 화면 캡처해 가지고는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는데 15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그죠?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과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아, 물론 이 수업에 이제 이 수업이 3시간짜리 수업이기 때문에 그 수업에 수행 과제가 120분 이상 부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낸 내용들, 그 다음에 제가 드린 내용들은 반드시 이제 숙지를 좀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시고 자료들도 확인을 하셔갖고 요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동영상들을 좀 여러 번 봐서 좀 외워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더 재미있는 유익한 내용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황승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I've been chillin', watching the ocean with you. Baby, up with a slow motion crew. And we up in our clouds when people change, but not us. And we just chillin', kicking it, kissed by the sun. Could be soaked to the skin.